안녕하세요. 영어 하브루타 릴리세입니다. 4세부터 6세까지 영어책 읽기. 이 시기에는요, 소리 언어에 굉장히 민감한 시기예요. 엄마와 아빠가 영어책을 많이 읽어주고 접해준다면 우리 아이에게 소리 언어 감각이 확 트이겠죠. 그래서 언어적인 경험을 선물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열심히 책을 읽어주시는 좋은 황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 있는 어머님들이 또 주시는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같이 짚어보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영어책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어떤 책을 읽을까요? 라는 겁니다. 막상 이제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책이지? 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사실은 요즘에 워낙 사이트나 뭐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 많고 그래서 잘 나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웬디북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해요. 예, 웬디북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냥 저는 오랫동안 이용해와서 편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나이에 맞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레벨은 너무 높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왜냐면 이 시기는 엄마와 아빠가 읽어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이가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레벨이 조금 높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고를 때 기준이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거,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조카가 남자아이예요. 그래서 좀 동물에 요즘 빠져 있어서 이렇게 동물에 대한 책을 이렇게 같이 읽어주고 보여주고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관심사로 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팝업북이에요. 입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촉감도 좀 자극하고 아이가 좀 흥미도 있어 하고 이래서 이런 책, 반복이 많은, 그리고 의성어들, 예를 들어서 추키추키 붐붐 추키추키 붐붐 이거 제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성어들이 많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아이가 딱 들었을 때 재밌네 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책이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스토리적인 부분도 아이에게 좀 상상력을 주고 또 뭔가 추측할 수 있고 재미있는 그런 뭔가 감동적인 것들을 담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책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럼 몇 권씩 읽어야 되죠?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이거야말로 정말 정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시간을 정해서 아이에게 책 읽어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이렇게 습관을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아이에게 자기 전에는 책을 읽는 것 이렇게 인식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한글책 한 권, 영어책 한 권 최소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아이가 직접 읽게 할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 언어와 소리 언어를 구분해서 사실 이때 4세부터 6세까지는 문자 언어는 조금 일러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7세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파닉스라든지 알파벳은 사실 조금 더 빨리 하기도 하는데 뭐 읽는 거 정말 문자 언어로서 이걸 보고 인지하는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6세 같은 경우는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좀 달라요. 언어적인 감각이 좀 있는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7세라고 본다면 이때 이 시기에는 아이가 읽게 하게끔 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거 언어적으로 아이가 많이 들을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가능한 게 있다라고 하면 아이가 조금씩 따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알파벳을 익혔다라고 하면 알파벳 자 D 어디 있지 하면 여기 D 뭐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해주시는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엄마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영알못이에요. 왕초보예요. 많이 말씀 주시죠. 맞아요. 사실 저도 영어 쪽 일을 해서 그렇지, 저도 뭐 요리나 뭐 운동이나 다른 분야 가면 진짜 왕초보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사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원어민 음성 CD, 뭐 QR코드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와 있고, 특히 원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음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저도 음원 이렇게 찾아서 듣거든요. 그러면 원어민 음성도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찾으시면 되는 것 같고 세이펜, 아이가 이렇게 찍어보는 것들 좋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카가 아직 그 핀덴베베를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핀덴베베 자동차를 탁 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서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원어민 그 음성 활용하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하지 말고 엄마의 아빠의 목소리를 꼭 들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원어민 음성을 들으면 물론 영어적으로는 훨씬 더 엄마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엄마가 이야기하는 모습을 아이가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말을 하네 하면서 입술도 쳐다보고 그때 엄마 표정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더 흥미를 갖게 되고 언어에 있어서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이렇게 직접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발음에 대해서 걱정이 되더라도 원어민 CD를 듣고 나서 그러면은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도 학습이 되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아이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내가 영어가 느는 것 같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원어민 음성 CD를 듣고 꼭 부끄럽지만 조금 걱정되지만 용기 있게 아이에게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영어 책 읽을 때 해석 해달라고 하는데 해줘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만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제가 딱 책을 갖고 왔어요. watermelon 수박. 다시 watermelon 수박. 수박 뭐라고? watermelon. 이렇게 아이에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왕이면 아이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가장 좋고요. watermelon 하면 이게 보이죠? watermelon seed 하면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아하 이게 seed 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뭐 몸짓, 표정 I love 몸짓으로 eat watermelon 이런 식으로 몸짓으로 run, sleep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아이들이 가장 반응이 컸어요.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근데 또 그럴 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저도 읽어보니까 저도 최대한 그림으로 또 몸짓으로 표정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다른 문장을 이용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my favorite 이게 나왔어요. 근데 아이에게 favorite 이라는 거를 뭔가 아이가 궁금해해요. 아이가 궁금해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아이가 질문을 하면 oh yeah you are my favorite 하면서 다른 문장을 슬쩍 만들어 보는 거. You are my favorite. Oh dad it's my favorite book. It's my favorite book 하면서 약간 아이가 이 favorite 이라는 단어를 문장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는 거예요. 먼저 주고 근데도 아이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favorite book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favorite book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거를 막 일부러 주입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정말 궁금해해서 물어봤고 만약에 엄마가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이가 잘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궁금해한다라고 하면 너무 난감하죠. 그럴 때는 저는 어느 정도는 스토리나 이런 부분들을 중간중간 해석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왕이면 아니면 좋지만 만약에 아이가 너무 궁금해하는데 정말 난감하면 해주시고 다음 장부터 다시 또 열심히 표정으로 말로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것들을 100% 한글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공식적인 룰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읽어주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영어책 읽어주는 게 물론 영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안에 이 영어책들 내용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가 장기적으로 영어책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읽는 거, 재미있게 영어책을 접하는 게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페이지 슬쩍 넘어가도 돼요. 이 책을 내가 100% 소화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일부분만 읽어주셔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 어떻게 하면 재밌게 읽어줄까요? 라는 겁니다. 그쵸?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힌트를 좀 드렸는데 아마 눈치를 채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다양한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I want you 막 이런 식으로 조금 다양하게 목소리도 변형을 시키고 일단은 엄마가 좀 즐겁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퇴근하고 와서 많이 피곤하시고, 또 오늘 하루 막 집안일하고 좀 피곤하실 때긴 하지만, 아이에게, 조금,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내가 진짜 지금 돈 받고 일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읽어줄 때가 있거든요. 좀 그러면 좀 더 사명감이 생기면서, 또 내가 막상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또 피곤함을 잃고 즐겁게, 왜냐면 아이가 거기서 반응이 오거든요. 제가 되게 피곤한데, 내가 진짜 즐겁게 읽어줘야지. 라이언 하면서 막 제가 막 좀 이렇게 오버스럽게 읽어주고 했을 때 아이가 라이언 막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갑자기 없던 힘이 생기면서 아이와 손을 맞붙잡고 라이언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초반에 조금 힘을 잘 내서 우리 아이가 반응이 생기면 또 같이 힘을 얻어서 또 즐겁게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만 초반에 힘을 내주시면 좋다. 마지막 독후 활동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너무 초반에 힘을 줬다가 힘들어 버리면 오래 못해요.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특히 다른 것도 그렇지만 영어 책 읽기는 정말 아이가 나중에 읽기 독립을 해서도 엄마가 꾸준히 읽어줘야 되거든요. 읽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읽기 독립을 했다고 해서 자 이제 네가 읽어 이게 아니라 그때도 아이가 읽는 책 따로 있고 또 엄마가 한 권씩 계속 읽어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뭐 독후 활동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워터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쵸? 워터멜론 시드죠. 이 책이 있으면 이 책을 가지고 만약에 워터멜론 이게 키워드잖아요. 그러면 워터멜론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직접 아이에게 수박을 만져보게끔 하거나 같이 수박을 먹기도 해요. 요즘에 특히 수박철이어서 저는 이제 요거를 보여주면서 같이 수박을 먹으면서 watermelon 하면서 아이에게 씨를 뱉으면서 seed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그런 활동들도 하고요. 그 너무 어렵진 않죠. 집에 만약에 수박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여름이 아니고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보통 저는 이렇게 구글에다가 watermelon activity 이런 식으로 땡땡 키워드 액티비티 뭐 땡땡 워터멜론 뭐 worksheet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자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프린트해서 쓰기도 하고 아이에게 만약에 그게 좀 그것도 좀 번거롭다라고 하면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구글 이미지에다가 워터멜론 해서 다양한 수박들 보여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유튜브 영상 활용해서 좀 생동감 있는 수박 먹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종이에다가 같이 수박 그려보고 watermelon 해서 그린 다음에 seed 1, seed 2, seed 3 뭐 이런 식으로 씨앗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거 그냥 지금 제가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부담 없이 아이와 함께 책에 연관된 무언가를 실제적으로 해보면서 아이에게 조금 더 흥미를 주는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만약에 너무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내려놓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아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정해서 영어책 읽기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